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의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삶의 기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두려움을 누가 남들 늘 하는 말처럼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란 참으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버텨내려고 노력했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두려움을 겪었을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골목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차를 주로 못할 수 있는 동네입니다. 일명 소방도로라고 해서 차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를 못하게 해야 할 때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였어요.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아침에 아버지가 이제 제가 세수를 하고 있을 때,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집 밖에서 누군가 차 세워놓은 것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있을 때 웬 녀석이 저희 아버지가 멱살잡이 하면서 막 싸우는 소리가 어머니가 듣고 뛰쳐나가서 그걸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일을 하고 좀 늦게 들어오실 때쯤이었는데,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저희 골목 위쪽에서 그 갤러퍼라고 그러죠. 그 SUV 오래된 그 쌍용에서 나온 갤러퍼를 타고 온 녀석이었는데, 한 번은 어머니랑 언쟁을 막 하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여기 태어난 오랜 토백이 분이시다 보니까 그 반장이셨습니다. 근데 그 차 갖고 들어오는 걸로 어머니가 좀 말싸움이 좀 많이 났을 때요.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막 싸우면서 들어올 때 그 새끼가 저희 엄마한테 이 개 같은 년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막 골목 윗자로 올라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갔냐면은 저희가 그때 연탄을 떼고 살 때였어요. 근데 연탄집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탄집게를 들고 나가서 그 새끼가 들어갔을 때 그 차 번호 얘기하면서 쌍욕을 했어요. 야, 이 몇 번, 야, 씨발, 개새끼야! 막 이러면서 욕 존나 했죠. 그때 그 새끼가 내려왔어요. 그때 솔직히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오른손에는 연탄집게가 있었고요. 그럼 그 새끼가 저를 보더니, 네가 뭔데 나한테 개새끼라고 욕하냐고, 네가 뭔데 지랄하냐고, 니네 엄마랑 니네 아빠 미친놈들이라고 막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욕을 하면은 눈 안 들어갈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라 질풍노도의 시절 아닙니까? 그리고 교복 입었다면은 진짜 솔직히 무서울 거 없을 때 눈이 뒤집혔죠. 그래서 제가 연탄집게로 씌워서 씨발 후려치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새끼가 제 목을 막 목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제 여동생이 뛰쳐나와서 그걸 말렸죠. 그때 제가 연탄찌개 들고 있던 걸로 내려 찍으려고 했을 때 주변 어르신들이 다 말렸어요. 그리고 제가 근데 두려움을 그때는 안 느꼈죠. 그때까지도. 근데 언제 느꼈냐,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갔다 오고 나서 교복을 갈아입고, 제가 되게 옷을 잘 못 입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추리닝 바람으로 옷을 입고 동네 이제 독서실에 이제 공부 아닌 숙제를 하러 이제 가려고 집 밖을 나섰는데, 길 모퉁이에 그 새끼가 담배를 뻑뻑 피면서 주변 아는 지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를 둘러싸가지고 뭐라고 짓거리는 겁니다. 너 여기서 산지 얼마 됐냐? 뭔데 네가 어른한테 이렇게 막 연탄집기를 내 찍으려냐? 네가 어른한테 덤비냐고. 한번 그딴 짓을 하지 말라. 저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쫄았죠. 왜냐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어르신 같은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 하는 새끼였는데, 처음에 그 새끼도 저희 집에서 저희 동네에서 오래 산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씨발 1년도 안 돼서 나갔더라고요. 다른 데로. 씨발 새끼. 가끔 이제 전파사 예전에 아래쪽에 있었을 때 그 누전 공사하는 사람들 막 그런 거 할 때는 몇 번 이렇게 보곤 했는데, 저는 그 새끼인데 단 한 번도 인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지인 중에서 이 독서실에서 싸움 잘하는 등치 큰 놈도 있었고, 저희 형한테도 이제 SOS 칠 상황을 하고 있었지만은, 가끔 차 갖고 골목길 올라갈 때마다 엄마가 이제 씩씩대고 있었죠. 그럼 개 같은 새끼가 저 밖에서 또 차 갖고 들어간다 이러면은,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나중에 또 엄마랑 트러블이 생기게 분명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칼 보십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 부엌 칼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찌르는 연습을 했어요. 진짜 찌르는 연습했어요, 허공에다. 그때 당시 친구란 영화를 보면 말이죠, 유호성이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요, 칼을 어떻게 잡고 칼을 돌려 찔러서 그 사람을 찌르는 걸 가리키는 그 영상이 있어요, 영화 속에서. 그 잘못하면 손톱이나 손목, 손잡이에서 밀려가지고 손이 다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는요, 저희 집에 부엌 칼이 딱 2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 잘 안 쓰는 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되게 날카롭고 예민한 칼이었다 보니까 어머니도 그걸 칼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이게 무뎌지게 할 만큼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칼을 하나 습득을 해가지고, 칼 손잡이 부분을 그 붕대를 사갖고 와가지고요, 칭칭 감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엌 칼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진짜 뭔 일 터지면 이렇게 그런 짓거리를 하려고. 진짜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녀석이 이사를 갔더라고요. 멀리 이사를 갔더라고. 씨발 토박이는 개뿔, 잠깐 살다간 뜨내기 같은 그런 개새끼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새끼가 이사 가서 딴 데서도 개짓거리를 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하고도 언쟁이 있고, 또 부인 되는 사람하고 막 하도 때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혼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 동네에서. 그다 한동안은 그때 군대 갔다고 나서는 거의 안 보이더라고. 군대 가기 전까지만 가끔 보이긴 했는데, 주변 집 주변에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 이제 모아서 이렇게 가는 인력시장 같은 게 있을 때여가지고 그때 가끔 버근 했거든요. 그러면 좀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갔고 오고 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머니한테 그 새끼가 나중에 저희 집 여기 기와집은 그대로인 상태 있을 때 집을 보수공사를 하는 걸로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2번 다시 이 칼을, 흉기를 지니고 다니지 않을 때였죠. 그리고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영화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 오피스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이 여자 주인공 말고 배성재인가 배성훈가 아는 그 배우가 있는데, 이 여자의 과장님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과장이 이 여직원, 인턴 같은 여직원한테 그 칼을 하나 보여줘요, 과도를. 그러면서 그런 명대사를 말합니다. 저한테는 그게 명대사였어요. 이 칼을 쥐고 있으면 말이야, 마치 내 자신의 분신이 된 것 마냥 두려움이 없어져. 나를 지켜주는 듯이. 그리고는 이 여직원도 똑같은 말과 함께 같은 이 칼을 지니고 다니고 있죠. 근데 저한테도 말이죠, 또다시 두려움에 닥치기도 했었죠. 그게 언제냐? 이런 칼이었어요. 이 칼이었어요. 이게 영화 속의 한 장면의 칼이었는데, 이 칼이 모든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을 떨치게 해주는, 이 칼이 나의 분신 같은 느낌이 들어. 한번 너도 쥐어보겠어? 이러면서 그 여직원한테 강제로 칼을 쥐게 해주기도 하죠.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저한테는 제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진짜 칼을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진짜로요. 그리고 2번째 두려움이 언제였냐면은, 이거는 짧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무슨 일을 겪었냐면은, 친구 이창호라고 하는 키 큰 친구랑 저랑 같이 그 저희 동네에 올라오는 길 쪽에 옛날에 책방이라고 있었어요. 회원 가입을 하고 만화책은 1박 2일, 소설책은 3박 4일 해가지고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책방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동네 깨비 책방이라고 있었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독서실에서 숙제를 다 끝내놓고 그 친구와 같이 만화를 돌려보고 이제 책을 이제 간납해주러 이제 같이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저랑 같이. 그 녀석도 저 때문에 그 책방을 알게 돼서 책을 많이 빌려볼 때였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웬 키도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등치도 좋은 편도 아니고 왜소한 녀석이 저희한테 시간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시계를 갖고 있었는데
참만 남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말해주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가고 있는데 그 새끼가 으슥한 골목길이 이제 보일 때쯤에 따라오라고, 안 그러면 너 죽여버린다고 니네 이러면서 주머니에 칼 있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 둘이 끌려갔어요. 그 한 새끼한테. 그리고 그 새끼가 돈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저희가 막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그 새끼 걔 이창우라는 하는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야 튀어! 이러더니 엄청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가까운 뭐 아무 집 가게, 그때 뭐 대리점이나 일반적인 밥집들밖에 없어서 거기 가가지고 막 도움 요청하고 그리고 경찰도 불렀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제가 골목길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남이 모르는 사람에서 발을 걸면은 두려움을 이렇게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이 칼을 보는 순간 아 이게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그리고 제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두려움이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칼로도 그 무엇으로도 뵐 수 없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가난입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요, 와 이게 떨쳐낼 수 없겠더라고요. 그게 뭐냐, 2019년도 10월 20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병환도 있었고 노안도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가 정확히 한 보름 있다가 저도 어김없이 편의점 점주가 그때 당시 승리게이트라고 그러죠. 그거 터지고 나면 인근에서 이제 그 클럽이 안 되는 바람에 주말 장사도 망치고, 또 인근에 국민연금도 있었는데 세종시로 이전하고 나섰던 평일 장사도 안 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있었던 그 편의점에서 새 점주가 오고 나서부터 말이 커넥션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많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새해 첫날 1월 1일달 해돋이를 하러 항상 저는 저희 윗동네 산으로, 진짜 운동 부족인 제가 그 산에 올라가서 신년 새해 기도를 드리고 할 때였는데요. 올해는 해가 안 보였어요. 암울하게만, 그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왔는데 되게 칙칙하게만치 회색빛을 감돌던 새해 아침이었죠. 그리고 나서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심하다가 그 유튜브라는 거를 이걸 하기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제 기준 목표가 뭐였냐면은 남들이 다 말하는 것처럼 광고 수익만 좀 얻어내서 그 돈이라도 조금씩 벌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퇴직금 겸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그동안 한 달 동안 그래도 겨우 벌었던 돈 해서 했더니 고작 해봤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 그 돌아가신 난 이후에 그 돈이 또 제 돈도 또 들어가는 거 있다 보니까 절반 이상 깎여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지인하고도 상담도 해보고, 그리고 저만의 컨텐츠를 한번 해보자 어떨까 싶은 생각도 목표를 잡았죠. 그게 뭐냐, 제가 편의점 알바를 15년을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일명 존버 왕이었죠. 존나게 버텼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또 나이도 나이 많지 않게 또 있고, 또 하려는 열의는 있어도 잘 써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1월 2019년 11월 12월 2020년도 1월 2월 3월 4월 와 벌써 6개월이나 흘렀는데, 유튜브는 솔직히 저는 부지런히 어떻게든 삽시일반 컨텐츠도 다양하게 꾸며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돈벌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돈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진짜 피가 마릅니다. 제가 진짜 두려움을 떨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난이라는 두려움을요. 그래서 막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공병도 진짜 길거리에 있는 소주병 맥주병 주워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난을 극복하고자 진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해봤자 로또밖에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연금 복권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로또 5,000원 해서 겨우 가깝게 작은 소액으로나마 삽실반 조금씩 모아서, 심지어 집에 통장으로 모아놨던 돈도 없다시피 하다니까
저금통이나 혹은 가끔 이제 만화책이나 책 같은 소설책에서 우연찮게 10,000원짜리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걸로 로또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나 간헐지청에다도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 아니면은 그 요즘 저희가 지금 후달리게 하는 게 뭐냐면요,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몇십만원씩 나와보니까 너무 후덜덜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상위 면제 대상도 도움 요청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전혀.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저희 집 이게 작아고 이게 공시시가가 이게 오바돼 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고요. 다른 집에서 2층 집도 아니고 빨간 블럭에 벽돌로 지은 집도 아니고 기아집으로 지은 오래된 낡고 허름한, 어머니 말로는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지 무려 42년이 되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곳으로 시집을 와서 살아온 지도 50여 년이 넘었다고 하는 순수 토박이인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해봤자 이 유튜브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진짜 신락 같은 믿음, 희망을 갖고 품고서 로또 하는 게 전부더라고요. 이 가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대로 양말에 구멍이 나 있겠지만 저는 운동화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운동을 아직도 신고 다니고 있어요. 저도 과자가 먹고 싶습니다. 과자 먹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새우깡, 뭐 양파링, 뭐 이런 거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라면 사갖고 와서 날라면을 씹어 먹거나 아니면 라면을 끓여 먹거나 하는 게 전부였죠. 그리고 어머니가 무분별하게 먹고 싶지 않은 반찬들이나 국을 많이 해주시는데 주로 요새 많이 먹는 게 콩나물국 아니면 콩나물 무침 아니면은 오이 무침인데, 하긴 이것도 없어도 못 먹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요즘 눈칫밥을 좀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저녁에 어머니 모시고 오면은 어머니한테 새 밥을 안 쳐드리면은 항상 오래된 신밥이나 아니면 찬밥을 만들어서요, 밥에 물을 말아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다음날 라면을 끓여서 라면하고 같이 먹는 게 일수였습니다. 참 지금 솔직히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면 이제 에어컨도 이제 쐬고 싶은데 이제 그 에어컨도 이제 못 쐬게 생겼습니다. 진짜 장식장 아닌 장식장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여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하고 세대 분리를 하라고. 세대 분리를 해야지만이 그 건강보험료만이라도 좀 절감돼서 좀 나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지금 선거날이기도 하고 또 요새 긴급재난지원금이다 뭐다 해서 말도 많아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신청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한가하다 싶으면 이제 그때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난이라는 두려움이 지금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 중에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니고 다니고 있는 분신처럼 갖고 다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엌칼이냐고요? 아니요, 이제 칼은 안 갖고 다녀요. 대신 저는 이 3단봉을 오른쪽 허리춤에 항상 차고 다닙니다. 제가 이 3단봉을 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3단봉을 가지고 다니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편의점 알바 일할 당시에 그 막 가끔 편의점 강도 사고에 대한 뉴스가 항상 많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항상 그렇게 나면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는 눈빛으로 많이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손님하고 언쟁을 안 일으키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간혹 이제 술이 고주망태 돼서 이제 이렇게 막 해코지를 한다든지 갑질 아닌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걸 봤어요. 편의점 알바생한테 홧김에 뜨거운 물을 받은 라면을 확 뿌려가지고 막 화상을 입은 걸 보고 봤을 때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 그리고 제가 편의점 15년을 일하면서요, 솔직히 강도나 뭐 그런 걸 당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지금까지 운 좋아서 그런 일 안 당했지만 또 안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보안
이런 도구들을 파는 데를 알아봤더니 가스총, 종디, 지직하는 거랑 3단봉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전기 충격 그거랑 가스총은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뭐 경찰서 가가지고 뭐 이 사람이 뭐 범죄나 뭐 그런 뭐 달고 있는지 안 달고 있는지 그런 걸 또 확인도 해야 되고 그것도 절차를 받는 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3단봉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3단봉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돈이 너무 허덕이되다 보니까 이것도 3개월 할부해서 샀어요. 이거 하나에 75,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항상 오른쪽 허리춤에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이렇게 팍 펴가지고 뭐 어떻게 휘두르고 이렇게 누굴 위협을 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거의 저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차고 다녔었는데 거의 2년 됐죠. 대신 제가 이 3단봉을 주로 허리춤에서 뺐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여동생네 쌍둥이 조카 애들이 1살, 2살, 3살 됐을 때 이 제가 항상 손에 차고 다니던 시계나 팔찌나 아니면은 그 묵주 같은 거나 아니면 이 3단봉을 주면 애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놀았습니다. 지금 애들이 너무 정신없이 놀고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제가 항상 풀어주질 않고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데 제가 최근에 무단투기 쓰레기 범인을 잡기 위한 디데이 날에 유일하게 이 3단봉을 허리 거치대에서 빼가지고요 손에 움켜쥐고 무단투기 범인이 나타나면 그 뚝배기 깨기 위해서 진짜 그때 빼고는 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3단봉을요 여김없이 그 청바지 차림에 옷을 입어도 혁대에다가 끼고 해서요 허리에 차고 그 저도 남자이지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인이 돼도 무서울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문신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교복 입은 학생들이랑 어둑한 밤길 골목길을 돌아다닐 때 아무리 외등이 있어도요 무섭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인데도 그 어머니 모시러 갈 때 항상 요새는 또 해가 길어져 가지고 저녁 시간이 돼도 항상 해가 그때나마 늦게나마 노을이 지니까 겁은 없는데 간헐적으로 약간 이렇게 불량스러운 녀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도 모르게 겁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겁이 많아져요. 솔직히 저희가 그렇다고 용감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유일하게 지켜야 될 사람이 저희 어머니 이제 홀로 남으신 이제 홀어머니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춤에 이 3단봉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가지고 다니는 두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제 분신이 되어 주었죠. 그리고 제게 진짜 절실하게 무섭고 두려운 건 말이죠.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배고픔 그거 뭔지 아십니까?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먹지 못하는 가난 그리고 가지고 싶은 거 있어도 가질 수 없는 가난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그걸 너무 불현듯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로등이 이제 형광등이 간당간당하고 깜빡깜빡하고 픽하고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가스레인지 불이 이제 3구짜리 쪽에 불 센 게 이제 안 들어왔는데 그거 가를 만한 건전지 산 돈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래도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제가 편의점 알바 15년을 해왔듯이 로또도 15년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로또조차도 하기 위해서 공병을 주워 다녀야 된다는 그 15년이나 생활이 참 무색할 만큼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꿈속에서 그런 꿈을 한 번 또 꾼 적도 있었어요.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진짜 로맨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꿈을 꾼 적도 있었죠.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 어떤 방법으로 이겨나가셨습니까? 저는 지금 제 최저점에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 제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바로 가난이라고 하는 이 고통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못 먹는 그리고 가지고 싶은 거 있는데도
가질 수 없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진짜 칼로 물베기로 할 수 있으면 칼로 물을 베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게 있어서 두려움은 이 가난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이 칼이 나의 분신 같은 느낌이 들어. 너도 한번 쥐어볼래? 이런 마음의 말을 말했던 이 영화 한 편, 이 오피스라는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시면요, 여러분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칼 한 줄쯤은 한번 쥐어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저의 두려움은 말이죠, 칼 한 자루, 3단봉 한 자루가 아닌 이 가난을 극복해서 이겨낼 수 있는 로또라고 하는 그 신락 같은 희망, 기대, 그 바램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두려움.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으로 헤쳐나가셨습니까? 저는 이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는 지금 유튜브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로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혼잣말 레슨. 오늘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원도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